네, 돌직구 할 말은 한다 시간이네요. 지방자치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안이라고 합니다. 이 법안이 지방의회에 미칠 영향은 뭔지 짚어보죠. 오늘도 김영근 전 의원, 박재만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박재만 전 의원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안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좀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우리 핵심적인 것만. 네. 핵심적인 게 뭐냐면요. 첫 번째 그 21조 주민 감사 청구 제도 개선안이 있어요. 네. 그 동안에는 연령이 19세였는데 18세로 낮추고, 그다음에 그 감사 청구 인원수가 500명에서 300명으로 낮추고 기준을 완화했군요. 네, 그리고 네. 그 청구 그 기간을 2년에서 3년 이내 3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 부분이 그 부분이 있었고. 있고, 예, 그리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요. 현재 뭐 전라북도 의회 같은 경우도 약 120여 명의 그 공무원들이 의회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네. 현재 그 인사권이 전라북도 지사에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의원들이나 그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보다는 그 집행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 네. 때문에 인사권 독립 조항이 그리고 있고. 항상 우리 그 도민들이 관심이 많은 광역의회 정책보좌관 제도. 네, 정책보좌관. 네, 현재 약 전부 계산 약 7조 6천억 정도를 이렇게 39명의 광역의원들이 일일이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네. 좀 어려워서 우리 광역의회도 정책보좌관제를 그 이야기 뒤에 다시 한번 네. 자세히 이야기 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요. 네, 그 정도 세 가지가 네, 핵심적인 내용들은 그 정도다. 자, 뭐 이게 근데 20대 국회 때도 이게 발의된 적이 있었죠. 네. 그때는 통과가 안 됐잖아요. 네. 21대 뭐 좀 통과가 됩니까? 달라진 점이 좀 있을까요? 김영근 전 의원.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요. 그 내용을 이거 분량이 너무 많아요. 이걸 네. 하루 만에 그냥 보라고 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네. 어제 밤새면서 봤습니다. 누가 하루 만에 보라고 했어요? 예, 근데 전하고 달라진 내용이 거의 없어요. 20대 때하고. 네. 네. 우리가 노력을 광역의회에서 어떤 절차를 밟았었냐면 19대 국회가 마감할 적에 그때 한 1년 전부터 전국에 있는 광역의회에서 모여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했었어요. 우리가 연구를 팀을 구성해서.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꼭 이것만큼은 고쳐두려고 하고 국회에 가서 토론회 하면서 건의했던 문제들이 네. 한 가지도 반영이 안 됐어요. 여기에. 아, 전부 개정안에 그런 게 다 빠졌어요? 그럼요. 네. 네, 거의 반영이 안 됐어요. 아니, 어떤 부분들이 반영이 안 이를테면 됐습니까? 가장 큰 네. 게 뭐냐면 제가 봐서는 29조 조례에 관한 겁니다. 네. 지방 분권을 하고 지방 자치를 하는 이 시점에 지방의 권한을 강화시켜줘야 되는데 네. 여기에 글자 그대로 말만 바꿨습니다.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전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고 그 규정이 돼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결국은 중앙에서 지방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중앙정부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소위 우리가 지방에서 부르짖는 지방자치랄지 지방분권에 대한 권한을 또 그걸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이 물론 33년 만에 지금 이미 우리의 지방자치는 청년이 돼버렸습니다. 네. 근데 그 청년이 색동저고리를 돌 때 입었던 색동저고리를 입고 있거든요. 이거 바꾸는 데는 동의하지만 지방의 분권, 지방의 자치의 독립성을 인정해달라. 그 네. 권한을 인정해달라. 그 권한을 인정해주는 지방자치법인 줄 알고 내용을 살펴봤더니 네. 내용은 별게 없더라.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사실상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네.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는 본래 취지 목적 네. 그 요구에 턱없이 미달한다. 좀 그렇죠. 이런 평가시네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일보한 점들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물론 있죠. 네. 금방 우리 박지만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감사 청구 요건을 완화하고 의회의 독립성을 어느 정도 인정, 네. 뭐 완전히 인정한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했지만 또 29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지방의 재정권이에요. 네. 조세제도. 지방 자치와 지방 분권을 실현하려고 한다면은 분명하게 지방세에 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줘야 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표 없이는 조세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도 빠졌죠. 네. 지방자치법 예, 전부 빠졌습니다. 개정안에.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과제가 될 것 같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이야기했었던 주민감사 청구권 문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문제, 정책 보좌관 문제 뭐 등등에 있어서 일단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내용을 하나씩 좀 점검해 가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전문 인력 문제인데요. 이게 기존에 그 전문위원이 있었잖아요. 네. 뭐 이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다른 거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 현재 전문위원들은 각 상임위에 그러니까 의원들 한 9명 정도의 약 2분 정도가 계세요. 네. 그래서 그 2분 그 전문위원이 그 9명의 의원들의 정책이나 이런 예산 그런 심의 같은 거를 네. 하기에는 좀 벅차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 그 광역 의원들은 항상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9명이나 지금 현재 네. 부자진이나 비서들이 의원 1인당. 네, 네. 있으니까 우리도 한 명 정도는 이렇게 부자진 성격을 두고 전문위원식으로 채용을 해야 네. 제대로 좀 도정 활동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거 아니란 말들을 평상시에도 많이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의원별로 전문 그 정책 지원 인력을 둘 수 있다. 네, 이렇게 그렇죠.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네, 계약직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영근 전 의원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이거 참 그 의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면 저는 1인 1보좌 제도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 오히려 예. 그러면 의원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실력을 키우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이런 네, 판단이세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의원들이 사실은 의회에서는 항상 집행부 공무원들을 일컬어서 전문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데 그 반면에 그렇다면 의원들은 전문성이 있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특별하게 물론 그 부족한 전문성을 보좌진을 통해서 되는 건 정책적 보좌를 받는 건 뭐 대찬성입니다. 하지만 그게 개인 비서로 흐를 그런 위험도가 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의회가 거대해지면은 지방에 더 부담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두 가지 지적이신 것 같아요. 말씀 속에 보니까 하나는 전문 인력, 보좌 인력을 두면 의원 스스로 공부하고 실력을 쌓기보다는 그 전문 인력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생기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지적 하나가 있으시고 전문 인력 채용한다고 해놓고 사실상 비서 채용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 이런 것들이 함께 있으면서 부정적인 평가신데 박재원 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좀 편법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의원들 이렇게 한 명당 한 명 정도의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인원을 채용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좀 서울시는 아무래도 예산이 좀 많다 보니까 네. 그런 게 가능한데 그 외에 작은 자치단체들은 현실적으로 예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광역의원 보좌관 제도는 국회의원들이 먼저 반대를 하고 있어요. 네. 아니 일단 그 이 전문 인력을 상임위별로 지금 2인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의원별로 전문 인력을 2개 하는 게 네. 지방자치법 이제 개정안인데 김영근 전 의원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의견을 밝히셨거든요. 네. 박재원 전 의원은 그러니까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근데 네, 현실적으로 그렇죠. 좀 어렵다. 지금 현재 그 2분의 전문 그 위원들로는 그 상임위 그 의원들 전체를 다 이렇게 도와주고 하기가 어렵다. 네, 케어를 해주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김영근 의원이 2가지 지적하셨었거든요. 하나는 전문 의원 두면 여기에만 의존하면서 의원 스스로
실력을 쌓을 생각을 안 할 거다. 이거하고 전문 인력 채용한다고 해놓고 사실상 수행비서 뽑으면 뭐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의회에서 일단 채용을 뭐 자격이나 뭐 지금 보통 보면 우리 그 전문위원들을 거기다 그 박사들이에요. 네. 상임 및 전공 박사들 뭐 박사들로 일정 부분 좀 충원을 해서 한 사람 앞에 한 사람 그 한 분은 어렵더라도 현재 두 분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상임위의 전문위원들을 늘리는 방식으로 네. 이걸 하자. 네. 그러니까 의원이 개개인별로 선출하고 이렇게 뽑을 수 있도록 하지 말자. 물론 이제 그러기를 욕심들을 내는데 네.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지금 법안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뽑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 지금 보장한 이게 제도를 주자라고 찾으려고 그렇게만 돼 힘들어요. 있어요. 나중에 확인을 예. 좀 해봐야 네.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은 법이 항상 두루뭉실하게 보좌관 제도를 둔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두냐는 규정이 안 돼 있는 네.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의회의 의견을 뭐 존중하겠다 지방의회의 틀림없이 이럴 겁니다. 그 지방의회에서도 그 권한을 안 주면 우리는 안 뽑겠다 해서 또 네. 갈등이 야기될 테고 그렇게 되면은 슬쩍 자기 사촌이나 뭐 육촌 동생 갖다가 집어넣거나 아니면 자기 운전할 수 있는 사람 집어넣을 수 있거나 네. 이런 문제 때문에 법률이 제대로 규정해줘야 된다. 차라리 그러면 네. 이것을 우리 박재만 전 의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임위에 책정되어 있는 전문위원 수를 늘려서 네. 사실상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죠. 이건 가능한데 그렇죠. 네, 예. 의원들이 개개인별로 자기 비서 채용해놓고 전문 인력 뽑았다. 이런 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네. 하기는 굉장히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렇게 뭐 좀 악용을 해가지고 그 의원 개개인이 채용을 하기에는 어렵고 공고를 나가서 어차피 면접을 보고 뽑기 때문에 네. 최소한 그 분야에 뭐 석박사 정도는 돼야. 그러니까 이를테면은요, 약간 비유가 틀리지만 제가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번 그 개정안 138조를 보면 국가 시책을 구현한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국가 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국고 보조율과 지방비 부담률을 법령으로 정한다. 네.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이 아니라 법률의 하위 단계인 시행령까지. 예, 네. 그런 법령으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분명히 법률로 정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바로 보좌관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둔다라고만 했지 세부 조항은 령이나 지방자치의 뭐 이를테면 규칙으로 정한다. 의회 규칙으로. 예, 네. 뭐 이를테면은 이렇게 해놔버리면은 이게 더 어지러운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법률에는 그냥 둔다 이렇게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현되는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좀 왜곡이 가능하다. 좀 이런 지적이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그 시군의회 의원들은 아니고 네. 광역의회 의원들의 주장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회의원들이 반대해서 지금까지 못 뽑았다 이랬잖아요. 네. 국회의원들은 왜 반대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광역의원 출신들도 국회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막상 국회에 들어가면 네. 우리 광역의원들이 보좌관을 두면 다음에 국회에 달라들 수 있는 거를 그런 그 경우를 예상해 가지고 그러니까 자신의 잠재적 경쟁자를 네, 그렇죠. 짓누르겠다. 네, 그 자신의 잠재적 경쟁자에게 발을 하나 이렇게 붙여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반대한다. 네. 네. 김영근 의원도 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국회의원들이 반대하는 이유. 국회의원들이 지방자치를 뭐 주장하고 부르짖는 것은 지방에서만 그래요. 중앙으로 네. 올라가면 서울 그런 가면 안 그래요? 예, 그런 얘기가 싹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전부 허수가 많아요. 사실은 물론 고쳐져야 된다는 게 제가 그 처음에 네. 굉장히 뭐 진보적인 발전적인 진일보적인 그런 그 내용이지만 네. 사실은 지금 이렇게 안 고쳐도 다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전문 인력을 두는 문제, 확충하는 문제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른 하나가 또 겸직 금지 조항이에요. 근데 겸직 금지 조항과 관련해서 보니까 겸직 금지 대상을 집행부나 즉 피감기관인 집행부나 출연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여기만 겸직
맡길 못한다 이렇게 명시한 것 이게 지금 눈에 띄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영근 전 의원? 저는 대단히 지방의회를 망칠 수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망칠 수 있다. 네.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의원이 집행부에 근무를 못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그건 뭐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자기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거든요. 지금 자기의 전문성도 만약에 내가 건설회사를 갖다가 운영이나 근무를 했는데 건설위로 들어가지 못하는 조항처럼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렇게 해서 오히려 다른 직업을 보장해 주는 거나 다름이 없다 이건. 네. 그래서 이건 대단히 염려스러운 조항이다. 아니 지금 업무 네. 관련성 때문에 이제 그 피감기관과 관련되어 있는 네. 그런 이제 사업체라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없다. 또 네. 그런 직에 취직할 수도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이제 이런 건데. 네. 근데 그 부분을 지금 그러니까 피감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이렇게 한정을 한 거거든요. 네.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금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네. 그런 피감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그 직종이 아니라 그럼 다른 네. 직종은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지금 문제가. 법상으로는 다른 직종은 가능하도록 되어 네, 있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중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회사도 운영하면서 의회에 출근해서 네. 이를테면은 뭘 해내라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일체의 영리행위나 예. 이런 건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안 된다라고 안 된다 그런 생각합니다. 입장. 예. 박재만 전 의원. 지금 현재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복지 사업을 하다가 도의원이 되신 분들은 환경복지위원회에 저희들이 어지간하면 안 넣습니다. 특별한 어지간하면 안 넣는데 거의- 들어간 경우도 있었어요. 네. 거의 뭐 안 넣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건설을 하다가 도의원이 돼서 건설위원회를 거의 안 들어가듯이 네. 지금 현재도 그렇게 자정적인 모습들은 조금씩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는 조금 우리 김은근 의원님하고는 다른 좀 의견인데 그래서 의원들도 생업을 해야 하잖아요. 생업을. 아니 생업을 지금 못하게 돼 있잖아요. 저는 그걸 그대로 끌고 가면서 더 강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지방의회의 문제점들을 주민과 같은 눈높이로 봐야 된다. 저는 지금 이 주장이거든요. 네. 뭐 그걸 먹고 사는 문제는 의회에서 책임지니까 급여를 주고 있으니까. 제 얘기를 하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그 도의원 하기 전에 군산의료원에 근무를 했어요. 근데 도의원이 되니까 그 산하기관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사표를 냈거든요. 네. 만약에 사표를 내지 않았다면 의원 생활이 끝난 뒤에 의료로 다시 이렇게 쉽게 돌아갈 건데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니 그 의료원에서 혹시 뭐 무슨 일을 하시고요? 아니 거기 행정 업무를 받는데 행정 업무를 받으셨는데 휴직이나 이렇게 사표를 아예 지금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그 포괄적으로 겸직 금지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예. 그 이해상충 조항 즉 이해 관계되어 있는 업무 연관성이 있는 부분만 못한다. 네. 이렇게 지금 영역을 줄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전 의원은 예. 아니다. 이것을 완전히 확대해서 겸직 금지 자체를 포괄적으로 그런데 해야 된다. 그 겸직 금지를 지금 대부분 다 형식적으로 하는 상황이거든요. 형식적으로 한다. 네. 네.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사업을 하다가 제 앞으로 뭐 건설회사를 하다가 의원이 되면 아들 앞으로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또 다시 사업을 하는 사람들 일종의 차명 운영. 네 대부분인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가 그 격언 중에 그 눈 감고 아웅한다라고 눈 가리고 하고 있잖아요. 아웅한다.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식으로 하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항상 공직사회가 욕을 먹습니다. 이게 질타를 받고 또 그렇기 때문에 공직사회는 집행부한테 할 말을 못하는 거죠. 네. 제대로.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할 거 예. 현실적으로 인정할 거 인정해주고 철저히 못할 부분만 업무 연관성 관련성이 있는 부분만 못하게 하겠다.
이게 또 현실적이지 않냐 뭐 이런 지적도 아니 나와요. 물론 네. 완벽한 제도란 없지요. 또 완벽한 법률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행을 하면서 자꾸 이게 개선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것을 열어놓으면은 의회 자체가 너무 혼란스러울 것이다. 우리가 그런 거 많이 경험해봤잖아요. 내 문제를 내가 얘기를 꺼내지 못하니까 동료 의원한테 이 얘기를 해서 내 문제를 꺼내줘라라고 하는 그런 거 뭐 비일비재하잖아요. 건설업체 사장이 건설 관련 상임위는 못 가지만 행자위에 가서 건설 관련 상임위에 있는 의원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얼마든지 자기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거 그럼요. 아니냐? 행자위에 가면은 일단 조직으로 압박할 수도 있고 예산으로 압박할 수 있고 뭐 더 좋죠 사실은. 그런데 네. 이런 겸직의 문제가 네. 솔직히 국회나 그 도의원들까지는 좀 나름대로 그 같은 그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 이렇게 뭐랄까 이득을 보기 어려운 좀 상황인데 시군의회들은 굉장히 좀 이게 더 힘은 네. 걸 여러 번 봤거든요. 예를 들어 부동산을 나다가 군의원이나 시의원이 됐어요. 그러면 시나 군의 그 개발 계획 같은 거를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문제들이 시군의회에 더 좀 제재를 가하고.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어쨌든 이 겸직금지 조항과 관련해서 이것을 현실화한다 이런 이제 의도가 들어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겸직금지 취지라든지 그다음에 실효성 측면에서는 검토할 부분이 많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윤리자문위 관련해서만 좀 이야기해보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했더라고요. 그 민간 전문가가 의장이 되도록 위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조항인데 어떠세요, 두 분? 뭐 이건 좀 환영할 만합니까? 지금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이미 현재 하고 예,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지방자치법에다 이제 그 명시를 하는 거다? 네. 명문화하는 건 좋지만 지금 하고 있는 제도를 굳이 그걸 뭔가 그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네. 오히려 의장의 권한을 갖다가 인정해 준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이 의장한테 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민간 전문가가 포함이 돼야 되고 예, 예. 그 민간 전문가 위촉 권한이 의장에게 의회 의장에게 있고 그건 오히려 더 문제가 된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우리 지방의회, 우리 도내 지방의회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뭐 윤리특위의 개최 문제, 또 자문위원회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그런 문제를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저는 이 문제 여기에도 일부가 수정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수정돼야 될 것이 어떤 거라고 보세요, 짧게? 자문위원을 그 지방의회에서 선출할 수 있게 아니라 네. 이 법규에다 집어넣어야죠. 아, 집어넣어서 여기에다가? 그 사람들의 활동을 보장해줘야죠. 둘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네. 거기에 보면은요. 알겠습니다. 박재만 전 의원은 이 조항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 윤리특위 자문위원회 그 명칭이 그렇지 사실 허수아비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허수아비 조직이다. 네. 의원들이 추천을 하고 의장이 선임을 네. 위촉하는 위촉하는 상황이라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저도 윤리특위 활동을 해봤는데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대부분 다 의원들의 그 의견을 먼저 청취를 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의원들의 이렇게 취지나 생각에 동조하는 일종의 뭐 눈 가리고 야옹식의 그런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특위나 윤리특위 자문위원들은 시민들이 전원 다 이렇게 만들어서 100% 시민들이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말 그대로 자문하는 기구인데 네.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 문제 제기인 것 같고 지난 시간에 우리 김영근 전 의원은 윤리특위를 민간에 개방해야 된다. 네. 이런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전향적인 방향으로 법안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신 것 같네요. 네. 자, 뭐 어느덧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법안 처리 관련해서 이것만은 꼭 짚어봤으면 좋겠다. 짧게 30초 드릴게요. 김영근 전 의원. 지방의 허약 체질을 건강한 체질로 바꾸려고 한다면
행정적, 재정적 권한과 의무의 괴리를 없애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지방의 불편함, 불이익 이런 것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 네. 개정안이 탄생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박지원 전 의원. 예, 저는 그 지방의회의 목적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건데 그 지방의회에 그 보조를 해주는 그 공무원들의 인사권은 집행부에서 갖고 있다는 게 좀 네,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꼭 처리되리라고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할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 사이에 저희들도 다시 한번 이 문제 갖고 토론해 보기로 하죠. 네, 돌직구 할 말은 한다. 김영근 전 의원, 박지원 전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